환영합니다. 바이블 르네상스입니다.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. 이때 하나님은 이 계획의 종착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.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, 곧 가나안 족속, 헷 족속, 아모리 족속, 브리스 족속, 히위 족속,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순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.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모세는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. 40년 전 사람을 죽이고 애굽을 떠났을 때는 잡히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모세를 사로잡았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중압감이 모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.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마냥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마침내 두 형제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풀 여유가 없었습니다.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알렸고 곧이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.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을 믿으며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.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. 노역으로 고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. 또한 살인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이어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. 바로가 사는 왕궁이 가까워지면서 모세는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왜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을 겁니다. 이때를 위해서였구나.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한 조각씩 따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다른 조각들과 맞추다 보면 아,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.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바로 퍼즐 조각 몇 개가 맞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.